봅시다. 우리 교재는 268쪽을 피면 되고 1581번부터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경우의 수 단원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쪽 단원을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 경험치를 좀 쌓아야 되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 이게 경험이 좀 많이 쌓여야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을 거거든. 여기 이제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이쪽 단원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선생님들이 칠판에 문제 푸는 걸 보면 너무 쉽게 푼단 말이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푸는 걸 보면 이해는 쉽게 돼. 그냥 할만한가 보다 되게 간단하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내가 해보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 단원 중에 하나야.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가 뭐냐면 선생님이 풀어주는 걸 보고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거를 내 걸로 만들어 봐야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풀어줬던 문제들을 필기도 좀 잘 해놓고 그냥 필기를 수식만 적어놓으면 너네 나중에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을 거야. 그래서 이 수식이 뭘 의미하는지를 좀 한글로 부가적인 설명을 적어놓는 연습을 좀 해놔야 될 거고, 두 번째가 연습을 안 해보면 안 되거든. 경험치를 쌓아야 된다 그랬잖아. 경험치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진짜 많이 해봐야 돼. 그래서 내가 결국은 결론이 다 하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숙제를 안 하고서는 경험치를 절대 쌓을 수 없는 단원이다. 그래서 숙제 안 되는 사람들 남아서 숙제하고 가고, 안 되면 내일 또 부르실 거 아니야, 오세훈 선생님이 너네. 그래서 특히 오늘 단원들 특히 이제 몇 가지 케이스들의 문제들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해 놓고 있어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적어도가 들어가는 문제라던가, 시도 왔고, 우리 이제 앞에 순열에서 했던 문제들을 한 번만 떠올려봐. 대표적인 이제 케이스들, 기억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이웃해야 되는 문제들. 너네 이웃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놓고 시작해야 돼? 하나의 덩어리로 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 맞니? 남자 3명이 이웃하고 싶다 그러면 남자 3명 하나 덩어리로 놓고 문제를 풀 거라고.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 너네 남자 4명, 여자 3명이 있는데 여자 3명이 절대 이웃하지 않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이따가 우리 볼 거니까 다시 복습합시다. 이런 걸 모르면 문제를 못 푼다고.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문제풀이 방법들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들을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오늘 수업을 해볼 거고, 오늘 클리닉 문제들이 조금 만만치가 않을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만 좀 부탁하면 오늘 나랑 푸는 문제들 필기 좀 잘 해놔. 정리 잘 해서 나중에 숙제할 때도 그렇고 클리닉 풀 때도 그렇고 참고하면서 연습할 수 있게 한번 잘 해봅시다. 그래서 우선 사전식 배열 문제부터 해볼게. 유형 10번에 사전식 배열 문제들은 사실 푸는 패턴이 좀 항상 똑같아서 어렵지 않은데 문제통에서 한번 연습해볼게. 지금 5개 숫자 1, 2, 3, 4, 5를 한 번씩만 써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작은 수부터 나열할 때 78번째에 오는 수를 구해달라 그랬어. 이렇게 사전식으로 배열하는 문제에서 몇 번째 오는 숫자 혹은 몇 번째 오는 문자를 구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여기다 한 번만 해봅시다. 사전식 배열 문제들, 당연히 우리 지금 경우의 수 파트를 하고 있는 거니까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거냐면 몇 번째 오는 수를 구해달라 그러면 내 위에 요 앞에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그러니까 지금 78번째 오는 수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내 앞에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야 되냐면 77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문제를 풀 거라고 항상 크게 좀 생각을 해볼 거거든. 자, 1, 2, 3, 4, 5를 한 번씩만 써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제일 처음에 오는 숫자를 크게 나열을 해보자고.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수가 뭐가 있을 거냐면 1로 시작하는 5자리 수가 있겠지. 1로 시작하는 5자리 수에 뭘 셀 거야? 경우의 수를 셀 거라고. 1로 시작하는 5자리 수 몇 개 만들 수 있니? 나머지 2, 3, 4로 여기에 배치하면 되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여기 3가지, 여기 2가지, 여기 1가지 이렇게 세면 되는 거 맞니? 하나만 좀 얘기하면 이게 선생님들마다 경우의 수는 푸는 방식들이 선호하는 방식들이 조금 다른데, 내가 오세훈 선생님께서 순열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몰라서
나는 수녀를 NPR 퍼뮤테이션 써서 푸는 거를 되게 혐오하거든. 나는 NPR을 절대 안 쓰자는 주의야. 왜냐면 조합은 무조건 NCR만 써야 돼. 근데 경우의 수는 NPR로 써보려고 하면은 너무 공식화하게 되거든.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는 좀 감각적인 부분들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진호 선생님은 NPR 쓰시니? 안 쓰시지? 그러면 아마 똑같이 수업하시면 되겠네.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자고. 나는 그래서 NPR 되게 혐오해. 그래서 몇 가지? 몇 가지 존재하니? 24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겠다. 나는 지금 78번째에 오는 수를 찾을 거니까 앞에 77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잖아. 계속 좀 더 해볼게. 그럼 2로 시작하는 경우의 수. 2로 시작하는 경우의 수도 똑같이 몇 가지가 있을 거야? 똑같이 24가지가 있겠네. 아직 77 되려면 멀었으니까 계속 더 가자고. 3으로 시작하는 경우의 수도 똑같이 몇 개가 있을 거냐면 24가지? 그럼 여기까지 더하면 몇 개니? 이제 72가지가 나온 거지. 그럼 내가 만약에 4로 시작하는 경우의 수가 또 24가지라서 4로 시작하는 수까지 해버리면 24를 더하면 훌쩍 78을 넘어가게 되잖아? 그럼 이제 조금씩 세분화 시키자고. 이제 세분화 시키기 시작할 거야. 내가 4로 시작하는 수부터 찾아나가면 될 텐데 4로 시작하는 수부터 찾아나가면 될 텐데 좀 세분화 시켜보자고. 그러면 4로 시작하는 수 중에서 가장 빠른 수가 뭘로 또 시작하는 수가 되겠지? 그 다음 자리 수가 뭐가 오면 돼? 1이 오면 되겠다.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보는 거야. 이렇게 해보자고. 그럼 4, 1로 시작하는 경우의 수는 자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3가지 있을 거고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2가지, 여기 1가지니까 경우의 수 몇 가지 되겠다? 6가지 되겠네. 그럼 만약에 4, 1로 시작하는 수를 다 세면 앞에 72가지가 있고 여기 6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끝났을 때 가장 마지막 번째에 있는 수가 뭐가 되는 거야? 78번째 숫자가 되는 거 맞니? 맞아? 4, 1로 시작하면서 가장 끝으로 시작하는 애가 78번째가 되겠네. 그럼 그게 내가 지금 원하는 숫자가 될 거야. 그럼 4, 1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서 제일 꼴찌로 올 수 있는 숫자가 누구니? 4, 1, 그 큰 숫자부터 나열하면 되지. 5, 그 다음 남은 게 3, 그 다음 2 이렇게 얘가 78번째가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지를 세보면 될 거야. 사전식 배열 문제들은 이것만 잘 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고. 다음 넘겨서 선생님이 그러면 1586번 한번 해볼까? 우리 시간 잠깐 줄 테니까. 1586번. 이거 한번 해봅시다. 1586번 한번 해봅시다. 갔다. 혹시 86번 다 풀었으면 87번도 해봐. 86, 87 이렇게 같이 해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이제 어렵지 않은데
그 선생님은 경우의 수 문제들 풀 때 항상 시각화해서 푸는 걸 좀 좋아하거든. 그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를 써놓고 눈으로 보면서 푸는 걸 좋아해. 우리가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면 풀수록 그런 방법들이 좀 도움이 될 거거든. 지금 이제 각 자리의 수가 서로 다른 세 자리 수를 만든다 그랬으니까 1부터 9까지만 쓰는 거지. 자연수라 그랬어. 0은 안 쓸 거야. 1부터 9까지. 아, 각 자리구나. 0도 쓰는 거구나. 세 자리 자연수니까 1부터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얘네들을 이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작은 수부터 했을 때 150번째 나열되는 수를 구해달래. 작은 수부터 할 거고 150번째를 할 거니까 경우의 수를 세 가지고 위에 149가지를 세면 되는 거지. 자, 첫 번째. 그럼 1로 시작하는 수가 제일 작겠네. 1로 시작하는 세 자리 자연수. 몇 개 만들 수 있니? 여기 9개, 여기 8개 올 수 있으니까 쓰면서 가자. 9 곱하기 8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얘 72가지 만들 수 있을 거야. 72가지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로 시작하는 숫자도 똑같이 몇 개 만들 수 있을 거냐면 72가지 만들 수 있겠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144가지가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면 내가 만들 숫자들은 3으로 시작한다는 거 하나 알 수 있겠지. 3으로 시작하는 거 만들 수 있을 거고 조금 세분화 시켜봅시다. 3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제일 작게 만들 거니까 뭘로 시작하면 돼? 0으로 시작하면 되겠지. 이렇게 3, 0 이렇게 오는 숫자. 그럼 내가 0부터 9까지 10개 중에서 2개 갖다 썼으니까 이렇게 8가지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럼 지금 72, 8을 더하면 내가 3, 0으로 만든 숫자를 다 만들면 제일 마지막 번째 애가 뭐가 될 거냐면 152번째가 되겠네. 그럼 나는 150번째를 만들 거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겠지. 앞에서부터 작은 수부터 301, 302 해서 145번째부터 찾아나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152번째가 꼴찌니까 거기서 거꾸로 가는 방법도 있겠지. 152번째 숫자가 뭐가 되는 거니? 305로 하면서 제일 큰 숫자가 되는 거니까 309가 되겠다. 그럼 거꾸로 가는 게 빠르겠지. 151번째는 이거보다 바로 앞에 작은 308이 될 거고 그럼 150번째는 이거보다 바로 작은 307 이렇게 되겠다. 답은 307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경우의 수 세는 걸로 어렵지 않게 여기는 감이 한 번만 잡히면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고 1587번도 바로 봅시다. 선생님 오늘 경우의 수 문제들을 나는 웬만하면 다 그림 그려서 풀 거거든. 웬만하면 다 그림 그려서 풀 거라서 문제 푸는 방법을 통일시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얘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 이런 문제들도 이제 선생님들은 보자마자 이거 어떻게 나눠서 하면 되겠다가 딱 보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계속 학생 입장에서 좀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볼게. 내가 1000보다 크고 6000보다 작은 짝수 중에서 각 자릿수가 모두 다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야 되네. 정확히 얘기하면 각 자릿수가 모두 다른 짝수를 찾고 싶은 거지. 그럼 짝수는 정의가 뭐니? 짝수는 정의가 뭐야? 2의 배수잖아? 우리 어떻게 판단해? 1의 자리가 짝수면 걔는 그냥 무조건 짝수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단하는 건 어디만 체크하면 돼? 1의 자리만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봅시다. 우리 1000보다 크고 6000보다 작은 짝수니까 결국은 뭐만 생각해보면 될 거냐면 5가지만 생각해보면 될 거거든. 5가지. 1000의 자리가 1인 수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 1000의 자리가 2인 수들이 있을 거고 1000의 자리가 3인 수들도 있을 거고 1000의 자리가 4인 수들도 있을 거고 1000의 자리가 5인 수들도 있겠지. 지금 나는 이렇게 선생님이 글씨를 써놓은 게 경우의 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 선생님이 이따가 이제 조합할 때 많이 얘기를 할 건데 내가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 이게 선생님이 이제 영어랑 한글이랑 사실 케이스랑 경우라는 게 같은 말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누는데 나는 항상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풀 거야. 각각의 문제에서 원하는 각각의 케이스를 나눈 다음에 각각의 케이스의 경우의 수를 셀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합의 법칙을 쓸 건지 곱의 법칙을 쓸 건지만 생각하면 되거든.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을 어떻게 구분하니? 어떨 때는 경우의 수를 더하고 어떨 때는 곱해 나가. 이 기준만 잘 잡히면 돼.
동시에 할 수 있냐 없냐야.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곱할 거고, 동시에 할 수 없으면 무조건 어떻게 할 거야? 더할 거거든. 근데 이게 동시에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연장선상에 있으면 동시에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더할 거라고. 그럼 한 번만 해볼게. 일단 계속 할 거야 오늘. 자, 1로 시작하는 짝수를 할 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항상 쓰고 갈 거라고. 물론 우리 안 써도 할 수 있는데 한 번만 써볼게.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있다고. 나 0 썼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지금 짝수가 되려면 1의 자리에 이 5개가 오면 되겠네. 5개. 그치? 자, 내가 1로 시작하는 짝수를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뭐부터 셀 거야? 뭐부터 정할 거야? 요 1의 자리의 경우의 수부터 정할 거라고. 그럼 내가 1로 시작하는 숫자를 만들었으니까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짝수가 돼야 되니까 0, 2, 4, 6, 8 몇 가지 올 수 있어? 5가지 올 수 있는 거 맞니? 그치? 그럼 이제 여기 나머지 아무거나 와도 되지. 봐봐, 이런 식으로 하자라는 거야. 내가 만약에 여기에 0이 왔다고 쳐봅시다. 여기 0이 왔다고 쳐봐봐. 그럼 1도 썼지? 1도 썼어.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숫자 이제 몇 개야? 8개인 거 맞니? 2부터 9까지 8개인 거 맞아?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8가지. 이렇게. 그럼 여기는 여기다 하나 또 썼으니까 8개 중에 한 개 더 썼으니까 몇 개 남았어? 7개 남았네. 그래서 이걸 곱한 게 1로 시작하는 짝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가 되겠네. 맞니? 그래서 56 곱하기 1이 경우의 수 몇 개 나오니? 이게 많이 나오는데? 그냥 5 곱하기, 선생님은 이거 경우의 수 곱해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나 그냥 이렇게만 써볼게. 5 곱하기 7 곱하기 8이라고만 써볼게. 우선 이렇게 이만큼 나오겠네. 그럼 2로 시작하는 짝수는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써보면 보인다고. 2를 썼거든 이미. 2를 썼으니까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짝수 몇 개밖에 안 남았어? 0, 4, 6, 8 4가지밖에 안 남았네. 4가지밖에 안 남았다고. 그럼 내가 2 하나 갖다 썼고 0 하나 갖다 썼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0 하나 갖다 쓰고 2 하나 갖다 썼다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숫자가 8개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경우의 수 8가지. 여기에는 또 하나 갖다 썼으니까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7가지. 그래서 내가 2로 시작하는 짝수는 몇 개 만들 수 있을 거냐면 4 곱하기 7 곱하기 8개만큼 만들 수 있겠네. 그러면 3으로 시작하는 짝수는 한 번만 생각을 해봐봐. 3으로 시작하는 홀수 1의 자리에 짝수가 와야 되니까 0, 2, 4, 6, 8 5가지 중에 하나 올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거 8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거 7가지. 그래서 5 곱하기 7 곱하기 8이야. 그럼 나는 이제 너희가 어떤 느낌을 잡았으면 좋겠냐면 1로 시작하는 짝수랑 3으로 시작하는 짝수는 경우의 수가 똑같네 라는 느낌을 지금 잡으면 된다고. 그럼 얘도 몇 가지겠어? 이거 똑같겠지? 5로 시작하는 짝수의 개수도 똑같이 5 곱하기 7 곱하기 8일 거야. 그러면 4로 시작하는 짝수는 어떻게 했어? 이 둘이 똑같겠지? 이 둘이. 왜? 앞에 짝수가 왔으니까 1의 자리에 오는 짝수의 개수가 하나가 줄어서 얘가 4, 8, 7이 돼서 2로 시작하는 짝수랑 4로 시작하는 짝수는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라고.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은 이제 문제를 풀 때 애초에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면 홀수로 시작하는 숫자랑 짝수로 시작하는 숫자로 2가지 케이스로 나눌 거라고. 그렇게 되는 게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인 거야. 우리는 이런 경험치를 쌓자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다 구해달라 그랬잖아. 내가 1로 시작하는 숫자랑 2로 시작하는 숫자 동시에 만들 수 있니? 없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더할 거라고. 이게 합의 법칙인 거지. 그래서 선생님 경우의 수 쓸 때 난 이렇게 세는 걸 좀 좋아하거든. 5 곱하기 7 곱하기 8이 3개지. 5 곱하기 7 곱하기 8이 3개 더하기 4 곱하기 7 곱하기 8이 2개잖아. 우리 이제 실수를 좀 많이 하니까 계산하다가 항상 곱하기 실수 많이 하니까 나는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야. 7 곱하기 8로 묶으면 15 더하기 8 이렇게. 그래서 56 곱하기 23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 편하겠지? 그럼 이런 것도 20 더하기 3으로 제발 계산해줘. 나중에 시험 보다가 계산 실수해서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계산하면 1288가지가 답이 나오겠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이 될 거야. 그 다음에 1588번의 적어도 문제를 봅시다.
우리가 이제 보통 적어도 문제를 푼다 그러면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기억하고 있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적어도 뭐가 되고 싶다에 반대되는 케이스를 많이 써가지고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사건이라고 부르거든. 우리 여집합이라는 걸 배웠잖아. 여집합이 반대되는 집합이니까 여사건, 반대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빼는 식으로 많이 풀 거야. 적어도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푼다라고 배우는데 나는 너희가 어떤 느낌을 좀 잡았으면 좋겠냐면 항상은 아니야. 항상은 아니거든. 적어도 문제를 여사건으로 풀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건 맞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생각을 한 번씩은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 지금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이걸로 한 번만 연습을 해볼게. 지금 헝가리의 7개의 문자를 일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고 싶대.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고 싶다 그랬잖아. 그럼 우리는 빨리 반대되는 사건을 한 번만 생각해보자. 모음하고 반대되는 사건이 자음인 거잖아. 자음. 그럼 지금 얘 7개의 숫자를 나열할 거니까 그림을 선생님이 이렇게 한 번만 그려볼게. 나는 항상 그림 그려서 풀 거거든. 내가 이렇게 7개의 숫자를 나열할 거야. 7개 맞지? 7개의 숫자를 나열할 거야.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를 적어도 하나가 모음이 오는 경우를 구해달라 그랬어. 그럼 양쪽 끝에 올 수 있는 경우가 총 몇 가지가 있을 거냐면 자음, 자음. 양쪽 끝에 둘 다 자음이 오는 경우 있을 수 있고 한쪽에 여기 자음 오고 여기 모음 오는 경우 있을 수 있고 여기 모음 오고 여기 자음 오는 경우 있을 수 있고 왼쪽 앞에도 모음이 오고 끝에도 모음이 오는 경우. 이렇게 총 몇 가지가 있을 거야? 4가지가 있을 거야. 4가지가 있을 거야. 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 뭐니?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거니까 2번 괜찮지? 3번도 괜찮고 4번도 괜찮아. 그래서 사실 나는 이 3가지 경우의 수를 세면 되는 거거든. 근데 3개의 경우의 수를 세는 것보다는 뭐가 좀 더 빠를 것 같은 거야? 그냥 전체 경우의 수에서 안 되는 요 1번 안 되는 1번의 경우의 수, 이걸 이제 우리는 유식하게 여사건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면 3번 계산할 걸 2번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이러니까 적어도 문제는 반대로 푸는 게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항상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근데 가끔은 여사건을 잘못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은 이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 쭉 전체 케이스를 나열해보고 이걸 계산하는 것보단 이걸 계산하는 게 빠르겠다라는 느낌을 갖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래서 케이스를 나열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 전체 경우의 수를 좀 잘 잡고 가야 되거든. 전체 경우의 수는 아무 조건이 없는 경우의 수야. 이걸 좀 잡아야 돼. 아무 조건이 없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 경우의 수가 뭐가 될 거야? 그냥 7개를 아무렇게나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한 번만 쓰고 할게. 7개를 그냥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 여사건은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럼 경우의 수를 세봅시다. 7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냥 7팩이지. 7개 나열 7팩이 될 거고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야. 지금 여기 자음은 U랑 A밖에 없는 거 맞니? 이거밖에 없네? 그럼 맞지? U랑 A. 그럼 5개가 자음이니까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는 여기다 자음을 먼저 셉시다. 여기다 먼저 자음 배치할 거야. 여기 자음 오는 경우에서 몇 가지? 5가지? 그럼 자음 하나 썼으니까 여기다가 자음 하나 나열하는 경우는 4가지가 될 거고 여기 앞에 이제 5개가 남았는데 여기에다가는 그냥 아무거나 나열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남은 5개를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네. 그래서 여기 가운데를 만드는 경우에 서가 5팩 이거 동시에 하는 거니까 곱하면 되겠다. 그래서 양쪽 끝에 자음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5팩이 되겠네. 이렇게. 그럼 이런 것도 7팩 계산하고 5 곱하기 4 곱하기 5팩 계산하지 말고 7팩의 뜻이 뭐야? 7 곱하기 6 곱하기 5팩이잖아. 5팩으로 묶어. 5팩으로 묶어. 그래서 42에서 20 뺀 다음에 5팩 계산합시다. 별거 아닌데 여기 숫자들이 이제 항상 커지기 때문에 이거 너무 나열하면서 가면은 계산하는 거 너무 힘들어질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보를 했으면 좋겠어. 이미 이것도 계산이 만만치 않을 거야. 2640인가? 120 곱하기 22니까 2640이 되겠다. 그 다음에 넘겨서 우리 1594번 좀 선생님이 시간 좀 넉넉하게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 별표를 좀 3개만 쳐놓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잘 잡아나가야 된다고 봐서 잘 봅시다. 우리 오늘 조합 문제들은 쉬워서 여기에 조금 집중해서 합시다. 선생님이 볼 때 오늘 제일 중요한 한 문제를 뽑으라 그러면 나는 이 문제인 것 같아. 이 문제를 좀 잘 보고 갑시다. 자, 한번 같이 볼까? 지금 할 얘기가 많은 문제라서 좀 잘 해볼게. 우선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7개 의자 중에서 3개의 의자에 3명이 학생이 앉을 거야. 3명이 앉을 건데 3명이 앉을 건데 적어도 2명의 학생이 이웃하고 싶대. 적어도 2명의 학생이 이웃하고 싶대. 그러면 지금 적어도 2명의 학생이 이웃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3명이 앉았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3명이 앉는다고 쳤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꼭 한 번만 할 수 있어야 돼. 몇 가지 경우가 있을 거냐면 3가지밖에 없을 거야. 3가지. 첫 번째는 다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경우.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고 2명만 이웃하는 경우. 2명은 이웃하고 1명은 떨어져 않는 경우. 또 뭐가 있을 거야? 3명 모두 이웃하는 경우야. 그럼 지금 문제에서 적어도 2명의 학생이 서로 이웃하고 싶다는 건 요거랑 요거를 해달라는 거지. 요거랑 요걸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편할 것 같은 거야? 그냥 전체 경우에서 요거 하나를 빼는 게 편할 것 같은 거지. 너네 나중에 시간 있으면 요거 한번 해보는 거 도움 많이 되거든. 2명만 이웃하는 거? 이게 진짜 끔찍한 경우야. 이게 진짜 힘든 경우거든. 2명만 이웃하는 경우가 이게 사실 세기 힘들어서 요걸로 푸는 거야. 이걸 2개를 세는 건데 이건 쉬운데 이걸 세는 게 힘들어서 전체에서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경우로 풀겠다고. 그러니까 여사건이라서 무조건 이렇게 푸는 느낌보다는 전체 경우에서 뺄 거야.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뺄 거라고. 그러니까 다 떨어져 않겠다라는 거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아무 조건 없는 경우의 수잖아. 이거부터 한번 세볼까?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니? 응?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그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돼서 확률과 통계하게 되면 이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3명이 있다 그랬잖아. 그냥 A, B, C 이렇게 한번 했다고 쳐볼게. A가 선택할 수 있는 의자 경우의 수 몇 가지? 7가지. 그럼 A가 하나 여기 이렇게 앉았을 거 아니야? 그럼 B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남았어? 6개. B가 이렇게 앉았다고 쳐봐. 그럼 이제 의자 몇 개 남았어? 5개. 그래서 C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5개. 그래서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고, 지금 이 문제의 관건은 요걸 세는 게 될 거거든.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경우야. 자, 이걸 세는 게 저거의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나는 이제 문제 푸는 걸 통일시키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선생님 방식대로 한 번만 해볼게. 우리 이런 문제를 풀었었어. 남자가 3명 있고 여자가 4명이 있어. 남자 셋 여자 넷이 있는데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고 싶어. 야, 너는 분명히 경우의 수 순열해서 풀었을 거야. 어떻게 푸니 이거? 이거 어떻게 풀어?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어떻게 풀어? 이거 기본 베이스가 되는 문제라고. 아주 기본 문제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응? 그치, 이게 핵심이야. 여자 먼저.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고 싶은 거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강조하거든. 얘네랑 상관없는 거. 상관없는 아이들을 먼저 나열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냐면 여자를 먼저 나열하지. 여자를 이렇게 나열해. 그래서 여자 4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여기다 한 번만 쓰고 갈게. 여자 4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4팩이야.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어떻게 하기로 했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사이사이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 맞니? 사이사이에 집어넣으면 절대 이웃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남자 3명이 선택을 할 거야. 첫 번째 남자가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하나 들어갔어. 그 다음 남자가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또 들어갔어. 그 다음 남자가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동시에 할 거니까 이렇게 풀었다고. 자,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하는 거야. 자, 어떻게 할 거라고? 사람 3명이랑 뭘 나열하는 경우가 되겠어? 빈 의자 4개라고. 맞아?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경우 우리 빨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빈 의자 4개, 사람 3명을 나열하는 거야. 근데 사람끼리는 뭐 하고 싶지 않다고? 이웃하고 싶지 않다고. 그럼 뭘 먼저 나열해야 돼? 빈 의자 4개 먼저 나열해야 되는 거 맞니? 여자 먼저 나열했듯이 빈 의자 4개 먼저 나열할 거야. 빈 의자 4개 나열할 거야. 그림 그리라고 항상. 빈 의자 4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이것만 잘 잡아줘. 이것만 잡으면 문제 끝나는 거야. 빈 의자 4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1가지야. 왜? 이게 다 똑같은 의자잖아. 다 똑같은 의자니까 경우의 수 1가지라고. 사람 4명 나열하는 것처럼 4팩이 아니라는 거야. 구분할 수 없는 의자니까 빈 의자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1가지라는 것만 잡으면 이 문제는 끝난 거야. 그럼 이제 남자가 아니 사람 3명이 어디에 의자 들고 여기에 앉으면 되는 거잖아.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그 다음 3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야? 60가지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60가지를 뺄 거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답은 210에서 60 빼니까 150까지가 답이 되겠다. 요것만 오늘 진짜 요것만 잡으면 돼. 빈 의자에 사람이 앉을 때 어떻게 앉을 건지, 이웃하지 않게 앉을 때. 그래서 너네 이런 문제 바꿔서 굉장히 많이 풀 거거든. 정말 많이 풀 거야. 이번 너네 내신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한 가지 유형들은 항상 이렇게 빈 의자, 빈 자리, 뭐 수영할 때 빈 레인,
책상에 앉을 때 빈 책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할 건지가 이거랑 다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될 테니까 이것만 좀 잘 잡고 가면 오늘 성공하는 거다. 그러면 1599번도 한번 봅시다. 자, 문제만 한번 읽어봐봐.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풀게. 이거 나중에 숙제할 때 선생님이랑 하는 이 터프 문제들은 특히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은 한 번씩만 다시 해봐봐. 문제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해봅시다. 자, 문제 보면 9개의 숫자 1, 2, 3, 4, 5, 6, 7, 8, 9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선택할 건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다. 그러면 각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어떤 두 수의 합도 9가 아니고 싶대. 예를 들어서 217은 27 더하면 9니까 만족시키지가 않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 각 자리의 수 중에서 어떤 두 수의 합도 9가 아니고 싶다 그랬으니까 빨리 뭘 생각을 해볼 거야? 안 되는 거 생각해보자고. 각 자리의 수의 합이 9가 되는 케이스들을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조합밖에 안 나올 거야? 4가지 조합밖에 안 나올 거야. 1, 8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 7 있을 거고 3, 6 있을 거고 4, 5 이렇게 있겠네. 이렇게 있겠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1을 선택하는 순간 뭐를 뽑으면 안 돼? 8은 절대 뽑으면 안 되는 거지. 반대로 8을 뽑으면 1을 절대 뽑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느낌으로 잡았으면 좋겠냐면 얘네들은 각각 짝으로 움직이는 아이들이다. 얘네들은 한 쌍을 이루면서 움직이는 아이들이 될 거야. 그럼 나 이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하거든. 우리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 이제 생각을 해봐. 어떻게 문제 풀래? 내가 1 뽑고 그럼 8 안 되니까 나머지 중에서 뽑고 이런 식으로 뽑는 것보다는 얘도 뭐가 빠르겠다라는 거야? 전체에서 그냥 안 되는 수 빼자고.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아이들을 빼겠다라는 거지. 이게 훨씬 편하겠다라는 거야.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내가 1, 8을 무조건 뽑아. 1하고 8 무조건 뽑고 나머지 아무거나 하나 뽑은 다음에 얘를 가지고 세 자릿수를 만들어. 그럼 이런 게 이제 안 되는 수가 되는 거지. 또 뭐가 있겠어? 2, 7 뽑고 아무거나 하나 뽑아. 3, 6 뽑고 아무거나 하나 뽑고 4, 5 뽑고 아무거나 하나 뽑아가지고 세 자릿수 만든 아이들. 안 되는 아이들이 요 4가지밖에 안 되니까 전체에서 이걸 빼자고. 그럼 전체는 항상 뭐야? 아무 조건 없는 경우의 수가 될 테니까 그냥 세 자릿수 1부터 9까지 9개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릿수니까 9 곱하기 8 곱하기 7이 되겠지? 여기서 안 되는 걸 뺍시다. 그럼 자 1, 8하고 아무거나 하나 뽑은 다음에 세 자릿수 만들 거야. 이거 경우의 수 어떻게 살래? 사실 나는 문제가 여기 나오는 게 조금 아깝긴 한데 여기 나오는 게 아깝다라기보다 안타깝거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원래 조합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거든.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 뽑고 나열이야. 뽑는 거는 뽑는 거대로 생각해야 되고 나열하는 건 나열하는 거대로 생각해야 되거든. 여기가 그래. 내가 봐봐. 1하고 8을 뽑은 다음에 아무거나 하나를 뽑을 거야. 그러면 내가 세 자릿수를 만들기 위해서 각 자릿수를 뽑는 경우의 수랑 세 자릿수를 만들기 위해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따로 있을 거거든. 이걸 따로 생각해 줘야 된다고. 봐봐. 1하고 8을 뽑았어. 그럼 세 자릿수 만들려면 하나만 더 뽑으면 되지. 그럼 여기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7가지인 거 맞니? 그치?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7가지. 그 다음에 뭐 생각해야 돼? 1, 8, 7을 가지고 이제 세 자릿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1, 8, 7이 아니지. 1, 8하고 하나 뽑은 거 가지고 세 자릿수를 만들어야 되잖아. 이 세 자릿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팩이지. 세 개의 숫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3팩이야. 그래서 1하고 8하고 숫자 하나 뽑은 다음에 세 자릿수 만드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하나만 써볼게. 여기에 들어올 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7가지가 될 거고. 그럼 이제 내가 1하고 8하고 뽑은 숫자 하나를 나열해가지고 세 개짜리 숫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3팩이 될 거라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도 똑같겠지. 2, 7하고 여기 하나 뽑은 다음에 세 자릿수 만들 거니까 얘 만드는 경우의 수도 7 곱하기 3팩이 되겠네. 얘도 7 곱하기 3팩이 될 거고 얘도 7 곱하기 3팩이 될 거야.
그럼 이제 어떤 느낌을 잡았으면 좋겠냐면 애초에 내가 만들 수 있는 조합이 4개였지? 애초에 만들 수 있는 조합이 4개였어. 4가지. 이 조합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 4가지. 나머지 하나 숫자 뽑는 경우의 수 7가지. 만든 3자리 가지고 3자리 숫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3팩. 이게 안 되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 그래서 9 곱하기 8 곱하기 7에서 4 곱하기 7 곱하기 3팩을 빼면 된다. 한 번만 다시 쓸게. 9 곱하기 8 곱하기 7에서 4 곱하기 7 곱하기 3팩을 빼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수식만 보면 아무것도 와닿는 게 없다고. 수식만 보면 아무것도 와닿는 게 없어서 항상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서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계산해보면 얘는 336까지가 나오겠다. 그래서 한 번만 꼭 해봐. 이런 모의고사 형태 문제들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근데 약간 좀 구닥다리 문제긴 하거든. 약간 좀 트렌드가 좀 진한 문제긴 한데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세겠다. 그래서 순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고, 조합은 진짜 문제들이 쉽거든. 조합 우리 기본적인 거 설명 좀 하고 쉴게. 조합 설명만 좀 하고 쉬었다가 문제 풉시다. 문제 금방 끝날 것 같아서 조합 설명만 좀 하고 갈게. 순열은 그냥 느낌으로 편하게 풀 수 있어. 느낌으로 그냥 편하게 풀 수 있거든. 선생님이 항상 순열 문제들은 이렇게 네모만 딱 그리는 순간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개,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개,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개로 쉽게 처리가 돼. 근데 이제 조합은 철저하게 사실 공식이라고 부르면 안 되거든. 공식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정의라고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떤 수식이 나오면 공식처럼 느껴지니까 나도 그냥 공식이라고 표현을 할게. 공식에 철저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공식에 철저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 조금 더 나아가서 뭐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순열과 조합을 비교하는 것까지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순열은 영어로 퍼뮤테이션이라고 부를 거라서 P를 쓸 거고, 조합은 영어로 컨비네이션이라고 부르거든. 그거 너네 그 컨비네이션 피자 할 때 그 컨비네이션이라서 조합하다니까. 그래서 C를 쓸 거야. 그래서 우리 조합 정의가 어떻게 될 거냐면 NCR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지. NCR. 자, 정의가 2가지 정의가 있거든. 선생님은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정의만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수학적 정의부터 해봅시다. NCR의 수학적 정의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정확히 얘기하면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야.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NCR이다 라고 부르겠다고. 우리 NPR하고 한 번만 구분해볼까? NPR의 수학적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R개를 만약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배웠으면 그거 잘못 배운 거고,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R개를 선택한 후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선생님이 아까 잠깐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너네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 풀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거거든. 선택한 후 나열이야. 뽑고 나열이거든. 뽑는 거 따로 해야 되고 나열하는 거 따로 해야 돼서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돼. 자, NCR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인데, NPR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한 후에 나열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느낌이 잡혀야 되냐면 NPR은 요거라고 선택하고 나열하는 거야. 이게 뭘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게 이게 뭐였어? 이게 NCR이라고. NCR이잖아?
나열할 거거든. 몇 개를 나열하는 거니? 알개를 선택한 후에 나열하는 거니까 알개를 나열하는 거지. 알개를 나열하는 거 그게 뭐냐면 알팩이야. 동시에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고? 곱한다고. 이게 뭐랑 똑같은 거야? 이게 똑같은 거네. NPR은 NCR 곱하기 알팩이다. 그러니까 NCR이 뭐가 되는 거야? 알팩분의 NPR이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NPR의 정의가 뭐니? NPR의 정의? 정확히 얘기하면 수식적 정의가 어떻게 되지? 수학적 정의, 수식, 식으로서 정의. NPR 식으로서 정의 어떻게 됐지? NPR은 N팩을 뭘로 나눈 거야? 그치, N-R팩으로 나눈 거라고. 그걸 다시 어떻게 할 거야? R팩으로 나눠줄 거야. 그게 NCR의 수식적 정의가 되겠네. 그래서 NCR의 수식적 정의는 N팩을 뭘로 나눈 게 되는 거야? N-R팩 곱하기 R팩으로 나눈 거라고. 그래서 사실 NPR을 R팩으로 나눈 거다라고 했으면 좋겠거든. 자, 이거는 수식으로서의 정의야. 그럼 우리는 뭘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계산하는 방법은 계산하는 방법대로 기억해야 될 거라고. 너네 NPR 계산 어떻게 하니? NPR 계산 어떻게 해? 7P3 계산 어떻게 해? 7부터 1씩 작아지면서 몇 개? 3개 곱하면 되는 거 맞아? 다시 7P3은 7부터 1씩 작아지면서 3개 곱하면 된다고. 맞아? 그럼 NCR은 계산 어떻게 할 거야? NCR은 계산 어떻게 할 거야? N부터 1씩 작아지면서 몇 개를 곱할 거야? N부터 1씩 작아지면서 R개를 곱할 거야. R개를 곱할 거고 걔를 다시 뭘로 나눠주겠다? 뭘로 나눠줘야 돼? R팩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NPR을 R팩으로 나눌 거라고. 계산하는 방법 너무 쉬워서 잘하겠지만 7C3 계산 어떻게 한다고? 7부터 1씩 작아지면서 3개를 곱할 거고 뭘로 나눠줘야 돼? 3팩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3팩으로 나눠줘야 될 거야. 그래서 약분하면서 계산하면 35가 되겠다. 그래서 NCR 정의랑 계산하는 방법 다 알고 있어야 돼. 얘는 언제 쓰니? 이거 정의 언제 쓸 거야? 정의 언제 쓸 거야? 언제만 쓸 거냐면 뭔가를 증명하거나 확인할 때만 쓸 거야. 확인할 때만 쓸 거야. 항상 웬만하면 다 계산하는 문제로만 풀 거거든. 계산식 문제로만 풀 거라서 오늘 이따 문제 풀 때 좀 잘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조합에서 좀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었어. 순열하고 다르게 조합은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자, 첫 번째, 자, NC 제로 얼마니? NC 제로 얼마야? NC 제로. 빨리 잘 봐봐. NC 제로 얼마야? 1이야. 왜 1이지? 하나만 얘기해봐. NC 제로 왜 1이야? 외우는 게 아니라 왜 1이야? 정의대로 생각해봐. N개 중에서 0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야. N개 중에서 0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뭐밖에 없어? 아무것도 안 하는 한 가지야. 맞아? 그래서 한 가지야. 사실 정확하게 선생님이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 이제 산수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수학을 하고 싶은 거니까. NCR은 지금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 거냐면 철저하게 너네 팩토리얼이 곱하기잖아. 곱하기 나라에 속해 있는 아이들인 거 맞니? 곱하기 나라에 속해 있어. 0팩이라는 걸 한 번만 생각해봐. 0팩이 너네 왜 1이야? 0팩 얼마야? 0팩 1이라고? 0팩 1이야? 0팩이 1인 이유. 이게 너네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안 배워서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만 기억을 해줘. 너네 덧셈 나라에서 제일 순수한 친구 누굴까? 덧셈 연산에서 제일 순수한 친구. 순수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 친구야. 그 0이지 0. 그치? 덧셈에서는 내가 3이라는 숫자에다가 뭘 더해도 변하지 않고 싶은 건 0밖에 없다고. 그치? 그래서 덧셈 나라에서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뭐가 숨어 있는 거야? 0이 숨어 있는 거야. 0이 순수한 도화지 같은 친구라고. 그럼 곱셈 나라에서 제일 순수한 친구 누굴까? 보통 이제 0이라고 생각하면 곱셈 나라에서 제일 새까만 친구가 0인 거지. 곱셈 나라에서 0 곱하면 싹 다 0이 되잖아. 1이야 1. 곱셈 나라에서 순수한 도화지 같은 친구 누구라고? 1이라고. 곱셈에서 1을 했을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친구. 이거를 이제 사실
교과 과정이 바뀌어서 몰라도 되는데 이런 걸 항등원이라고 불러. 덧셈의 항등원, 곱셈의 항등원이야. 변하지 않는. 그래서 곱셈 나라에서 제일 순수한 친구 1이라고. 곱셈 나라에서 도화지 같은 애 누구야? 1이야. 곱셈 나라에서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도화지 누구 숨어 있는 거라고? 1 숨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NC형이 1인 거야. 곱하기 나라에서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1이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우리 경우의 수 느낌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어야 돼. NCN은 얼마일까? N개 중에서 N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야. 몇 가지가 되겠어? 전체 싹 다 고르는 한 가지가 되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줘야 돼. 우리 지금 13명이거든? 맞지? 13명이야. 내가 13명 중에 13명을 아이스크림 사주는 경우의 수 몇 가지라고? 다 사주는 한 가지라고. 그치? 그래서 NCN은 한 가지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파생해 볼 거야. NC1은 몇 가지니? N개 중에서 한 개 고르는 경우의 수. 내가 13명 중에서 한 명만 아이스크림 사줄 거야. 그럼 한 명만 고르면 되니까 몇 가지 경우의 수 있겠어? 13가지 있겠지. 그럼 NC1은 N이 되겠네. N개 중에서 한 개 고르는 경우의 수 한 가지라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파생된 거 NC N-1은 얼마일까? N개 중에서 N-1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야. 잘 봐봐. 13명 중에서 내가 12명을 아이스크림 사줄 거야. 그럼 내가 12명을 고르는 것보다 뭐가 편하겠니? 한 명을 안 사주는 걸 세는 게 빠르겠지. 맞아? 이런 느낌을 너네가 조합해서 잡아야 된다고. 13명 중에 안 사주는 한 명 고르는 경우의 수가 13명 중에 12명 아이스크림 사주는 경우랑 똑같겠지. 그럼 내가 N개 중에서 N-1개를 고르겠다라는 건 안 고르고 싶은 거 하나 고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 둘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NC N- 빨리 뭐랑 똑같다는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 N이랑 똑같다는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우리가 철저하게 경우의 수로 접근하는 방법인 거야. 사실 얘가 같은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 조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있다고. 조합에서 사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합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NCR이 뭐랑 똑같아? NC N-R과 똑같다라는 거야. 다시 요거 꼭 기억해줘야 돼. 여기 있는 R과 여기 있는 N-R 두 개 더하면 뭐가 나와? 앞에 있는 N이 나와. 앞에 있는 N이 나온다고. 이게 사실 우리가 조합을 쉽게 쓸 수 있는 굉장히 편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 내가 만약에 13 콤비네이션 11을 계산한다고 생각해봐. 이거 얼마나 끔찍한 계산이니?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 13부터 1씩 작아지면서 몇 개? 11개 곱한 다음에 이걸 11팩으로 나눠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뭐랑 똑같다는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 11이랑 더해서 13이 되는 뭐랑 똑같아? 13 콤비네이션 2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할 거라고. 이게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기도 하고, 나중에 너네가 이제 조합 가지고 정말 많은 걸 배울 거거든. 정말 많은 걸 배울 거야. 물론 고등학교 2학년 돼서겠지만 그때 굉장히 중요하게 쓸 거라서 꼭 좀 기억해줘야 돼. 조합은 저것만 기억하면 된다. 조합은 NCR하고 NC N-R이 같다라는 거 저것만 잘 기억하면, 여기 사실 이제 공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나는 그거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을 하고, 오늘도 토요일이라 수업이 쉽지가 않지. 좀 쉬었다 할 테니까 남은 내용 쉽거든. 지금 7분이니까 15분까지 쉽시다. 15분까지 쉬고